그다음에 산학협력 관련돼서 그 기업의 인력을 대주는 이런 것들라든지 아니면 소재 부품 사업의 일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저희 사업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나중에라도 이 사업들을 보시고 조금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그 단위 사업은 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7개 단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예산이 한 1조 한 4,030억쯤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앞단에 하고 있는 정책기획 관련대가 이제 한 80억 되고요. 그다음에 말단에 산업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이 한 900억쯤 됩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사업이 제일 큰데 저희가 한 7,100억쯤 되고, 그다음에 국제협력 관련해서 한 720억, 그다음에 그 인프라 연구기반 조성하는데 한 2,200억 되고요. 그다음에 그 소재 부품 관련해서 한 550억, 산업기술 전문 인력 양성해서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만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디테일한 사업들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산업기술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그 인력과에서 하는 수급이라든지 기업의 인력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산학 협력을 어떻게 하는 쪽에 그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소재 부품하면 앞에서 봤던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도 있지만 저희들이 말하는 소재 부품은 인프라를 깔아주기 위한 어떤 신뢰성 사업이라든지 인프라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소재 부품 기업을 글로벌 마케팅을 해준다든지 사업화한다든지 이런 쪽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기반 조성 사업은 주로 이제 시설 장비에 인프라를 깔아주기 위한 장비 구축 지원이 되고 디자인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 등등 이제 사업들이 있고요. 산업기술 국제협력은 저희들이 산업기술 협력을 주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양자간이라든지 다자간의 국제공동 R&D 그다음에 협력 제도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산업부를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R&D가 끝나고 나서 아니 요새는 뭐 끝나지 않더라도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술 이전하고 사업화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그 도와드리고 그에 또 펀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지역에 관련된 예산이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그 상급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관련된 R&D와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우리가 그 새로운 기능이 하나 들어왔는데 중소중견 글로벌 전문위원으로 전문 기업으로 우리가 커가는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월크를 300이라든지 글로벌 전문 기업 육성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업을 선정한 다음에 다양한 마케팅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성과 관리도 저희들이 부속 보고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하고도 비교해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은 사실 사업 이름이 벌써 15개 정도 되고 아까하고 달리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원하는 부서가. 그 대신 예산이 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좀 간단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것은 이제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칭 R&BD 사업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산업부가 신성장 동력 분야를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사업화 유망 기술이라든지 요즘 뭐 창조 경제 시대 들어오면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비즈니스 모델로 쿠킹돼서 비즈니스 모델이 있거나 우수한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사업화 초기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총 2년에서 연차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고 과제당 한 10억 원 내외가 되고 평균 내면 한 8, 9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신규 사업이 한 215억 정도 되고요. 당연히 신청자는 중소 중견기업이 되고 전 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사업화 지원하는 범위는 여기도 있죠. 추가 기술 개발, 제품화 기술이라든지 제품 성능을 인증해주거나 시제품 제작,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 같은 것을 통해서 R&D 성과물을 사업화로 촉진해 보겠다는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재 부품 기술 기반 혁신 사업인데요. 가칭 저희들이 신뢰성 기술 확산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KT에서 보여드렸던 그 부품 소재 기술 개발 사업은 그 어떤 그런 롱텀이나 단텀으로서 그 기술 개발을 부품 소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준다고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그 중소 중견 기업이 예를 들면 수요 기업 연계형 같은 경우에 납품할 수 있는 수요 기업과 부품 소재 기업 간의 신뢰성 이제 구매 이야기 확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2년에 연당 한 3억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인프라를 그 신뢰성 지원 기관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다음에 자립형의 경우는 그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않은 기업들에게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수요 기업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1년에 한 1억 정도 1년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향후 일정들은 뭐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른 기관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예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좀 들어오시면, 그리고 저희들이 로그인해서 저희 회원이 되시면 그 공고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푸시메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R&D하고 BR&D를 다 이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뭐 아시다시피 그 광역경제권이라든지 지방혁신도시 이런 등등등이 생기면서 협력권 내에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결국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가강하기 위해서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6개 경제협력권 산업에 해당 분야가 되고요. R&D는 중소 중견기업이 되고 BR&D는 연구소, 대학, TP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원하는 측면이 있어서 지원 내용은 그 비즈니스 협력형 R&D가 과제당 한 10억 원 내외가 이건 3년 정도가 되고, 일반 R&D는 그보다 좀 작은 4억 원 정도 되고, BR&D는 인력 양성이라든지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 같은 걸 기업 수요에 따라서 이런 서포팅 기관들이 도와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 신규가 R&D가 한 1,234억 정도 되고 BR&D가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산업기술 국제협력은 그 올해 이제 신규가 내년 신규가 한 110억 정도 되는데요. 지원 분야는 이제 전 사업 분야고요. 뭐 말 그대로 이것은 국제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제기술 협력을 통해서 그 해외 기술 자원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그 첨단 기술을 확보하거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크게 보면 일반 펀딩형, 양자 펀딩형, 다자 공동형 이렇게 사실은 약간 좀 복잡합니다. 일반 과제하고 좀 달리.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펀딩형이라는 것은 그 예산을 주는 소스에 따라서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카운트파트에 어느 나라하고 나라의 대학이나 연구원이나 기업하고 여러분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우리나라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뽑아서 선정이 되면 이 일반 펀딩의 경우는 저희 정부에서 연구비를 다 대주는 사업이 일반 펀딩형이고요. 양자 운동 펀딩형은 스킴은 똑같은데 예산 소스가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스위스, 독일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요새 OECD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국격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기술 개발이 올라감에 따라서 중국이나 스위스나 독일이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펀딩을 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어떤 분하고 여러분이 컨소시엄을 해서 R&D를 신청하셔서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 양자 공동 펀딩인 경우에 국내 거는 국내가 우리나라 정부가 주고 중국은 중국의 정부에서 그 과제에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자간 국제공동은 이게 유레카네 뭐 호라이즌 2020이라든지 유로스타 이게 사실 좀 약간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유레카 같으면 예를 들면 그 EU에서 EU 만들면서 각 나라가 연구비를 십시일반해서 만든 다음에 상당히 많은 연구비를 놔두고 좋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어플라이해서 그 연구비를 수여하는 형태입니다. 그 유로스타는 형태는 비슷한데 참여하는 그 기업 이거는 중소 중견기업이 주관이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의 크라이테리아만 좀 다른데 어쨌든 다자간이라는 거는 2개 이상이 참여하는 회사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제가 설명하면서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국제공동 연구를 이제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처음에 국정 연구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오늘은 신규 사업이 있는 R&D만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오전에 그 협력과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협력 사업이라든지 그 마케팅 지원 사업 등등 여러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업들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출장도 좀 가보시고 관련된 그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미팅을 주선해 준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좀 쿠킹을 하셔서 좋은 사람들을 만든 다음에, 왜냐하면 처음에 좀 알아야지 시작을 할 테니까, 물론 뭐 여러분들이 그 소스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직접 들어와셔도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직접 R&D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기술 마케팅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저변을 네트워크를 늘리신 다음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이 적어서 경쟁이 높긴 하지만 일반 다른 사업에 워낙 이런 사업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가 어떻게 더 많은 게 좋은지는 사실 좀 판단해야 될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프로포절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제협력단에서 잘 여러분들의 매년
교육도 해드리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협력단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산업 분야의 미래 기초 인력 및 석박사 고급 인력을 양성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양성을 하거나 그 양성된 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신규 사업이 한 145억쯤 됩니다. 지원 분야는 전 분야고 신청 자격은 제한이 없고요. 어쨌든 산업계 수요 및 기과 성장 전략 기반한 미래 선도 사업에 그러니까 핵심 기술별 R&D를 선도할 인력 양성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개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산업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규모가 신규가 한 160억 정도 되고요. 지원 분야는 산업 유망 기반 구축이라든지 요즘에 뭐 화두가 되고 있는 디자인, 엔지니어링, 성장 동력 기반 구축형 등등의 인프라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도 보시면 연구기관이나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 우리 법에 의한 그 기반 조성 실시 기관이 되고 있고요. 그 수행 조건에 따라 단독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산학연 컨소시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5년 이내에 연차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광역경제권 거점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하기 위해서 기반 조성과 관련된 R&D를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작년까지는 사실 굉장히 컸었는데 올해 약간 예산이 줄어서 신규 사업이 16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지원 분야는 지역 주도의 기업을 통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산업 분야가 되겠고 신청 자격은 뭐 다 열어놨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보면 기반 조성하는 사업과 기술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기반 조성은 테스트 배드를 지역에 하거나 시험 인증, 그다음에 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 기반 구축을 하는 데 지원을 해드리고 기술 개발은 일반적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서 경쟁력이 기업의 핵심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신규 과제는 여기 2015년에 신규 예산이 있는 것들을 위주로 뽑을 거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R&D 측면이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지역에서 어쨌든 뭐 특성, 그다음 성장성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도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산업 분야를 특화해서 직접 개발을 하는 걸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기존에 선정됐던 48개 주력 제품 제조업 분야가 있고요. 거기에 그 뿌리 산업 7개 분야, 그다음에 디자인 IT 융합 등 지식 서비스 8개 합쳐서 꼭 63개 분야가 되고 그 자세한 그 분야는 그 새로 또 하나 나눠드린 그 책자에 보시면 그 각 시도별로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지 5개씩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되고 이게 5탄인데 2015년 그 전체 예산이 1,741억이고요. 이 중에 신규 사업이 한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주력 산업 분야가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기관도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사업장을 보유한 특화 산업 분야의 창업 1년 이상인 기업이 되겠고 참여기관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다 포함하는 그 전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특이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도별로 주력 산업 세세 분류를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되는 사업에 맞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 어쨌든 올해 그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가장 큰 화두는 고용 창출이기 때문에 연평균 국비 지원액 대비 2억 원당 1명 이상의 신규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출을 하셔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실 조건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주도로 기술 개발자를 신청하고 요거는 그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비를 내려드리는 지역 평가위원회를 내려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술력 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 지원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의 고급 인력을 공급하는데 여러분들을 지원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가 210억인데 신규가 20억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들어가는 예산들이 주로 인건비성으로 매칭하기 때문에 그 R&D하고 달리 규모가 좀 작다는 측면이고요. 트랙은 그 기업 부설 연구소를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 되는데 4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출연연이나 전문 인력을 여러분들이 스카우트 파견 받아서 하실 때 도움을 드린다든지 경력 연구인을 여러분이 뽑으실 때 매칭해서 채용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신입 연구인 뽑을 때 지원해 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뽑은 신입 연구 인력이 교육을 시키거나 역량 강화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R&D 재발견 프로젝트는 이거는 저희들이 그 NTB라고 내셔널 테크놀로지 뱅크라고 하는데 국가기술사업화 정보망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대학이나 출연연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에서 연구가 끝나면 그 끝난 기술을 저희 NTB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6만여 건이 아마 등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등록된 그 공공기관에 있는 미활용 기술들이 활용이 너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했거나 아니면 이전해서 그 추가 상용화 기술 개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연구기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그 공공연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의 추가 상용화 개발 자금을 연 한 4억 원 내외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동연구실 지원 사업은 저번에 천문대가 거기서 한번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중소기업이 실제로 본인이 직접 연구개발 사업을 연구를 할 물론 능력도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파가 없을 수 있어서 그런 관련된 공공연구기관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연구를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공연 및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이 보유한 단기 산업화 가능 기술이 되겠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연구실을 운영해서 상용화 기술개발 작업을 4억 원 이내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지원해드리겠다는 거고 이러다 보면 이건 당연히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중소중견의 참여연구원이 그 공공연에 파견을 가셔서 공공연구원을 구성하고 주에 30시간 이상 상주해서 연구개발을 수행해서 실제로 그 공공기관이 가진 기술을 여러분들이 습득해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고 올해 신규로 96억이 새로 됐습니다. 이 앞에 전 사업하고 이 사업은 신규로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융합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산업단지와 대학을 잘 좀 통합을 해서 현장 중심의 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서 결국은 그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런 대학의 그 프로그램들을 깔아주겠다는 거고요. 이것은 산학연 컨소시엄이 되고 있고 그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 부담금을 매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융합 거점 공간을 조성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산업단지 내 캠퍼스를 조성하거나 그 기업들이 자기 연구하는 기관을 이 조성된 공간 안에 조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된 근로자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어떤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주거나 그 관련된 대학으로 취업을 연계해주거나 현장 맞춤의 교육을 도와주거나 그런 어떤 기술 개발 역량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 그 지원해주는 인프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성장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새로운 지역성장 사업 발전에 시급히 요구되는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15년도 지원 시스템 쪽은 2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규는. 그냥 어떻든 시스템 소재 부품 산업 정도가 분야가 되고요. 올해 제가 그 사업 그 안내 책자에서 확인해 보니까 중대형 2차 전지 시험 인증 체계가 이번 신규로 공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이 되신 분들은 꼭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수행 조건에 따라서 기관이 단독으로 하거나 이것도 공동 산학연이 컨소시엄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인프라를 깔아주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연차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업 현장 기술 지원 인프라 조성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대학이 신청 자격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고 올해 50억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산단 내에 있는 산업 현장 애로 기술을 대학과 기업이 공동 해결할 수 있도록 전용 실습실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 애로 기술이 많은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전용 실습실 같은 것들을 대학하고 같이 구축을 해서 애로 기술을 해결을 해주거나 재직자들에 대한 실습 인프라를 조성해 주거나 여러분 잘 알지 캡스톤 디자인 같은 케이스 스터디거나 실험 실습 교육 과정들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업 주도형 기술 교육 혁신 사업입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학생의 고등학생이거나 아니면 공과대학 3, 4학년생들에 대해서 산업계 기반 현장 실무를 도와주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올해 신규 사업으로 33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전산업 분야인데 그 대학, 기업, 연구소, 협회 등 상관없습니다. 다 들어올 수 있고요. 지원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대 재학생들이 인턴을 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R&D 현장에서 학생연구원으로 인턴할 때 지원을 해드리거나 예를 들면은 바이오 기계 분야에 고용된 마이스터고 졸업자가 해외 기업의 직업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글로벌 기술 인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나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공학 인력이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평가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안내 사항은 다른 아마 전담 기관하고 똑같을 텐데요. 저희들도
그 신청은 다 홈페이지가 돼 있고 www.pms-re.kr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그 사업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그 저기 홈페이지 내에 참여란에 올려주시면 그 관련된 부서를 적어주시면 더 좋고 만약 모르시더라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오늘 전담 기관이 3개가 발표를 하는데 이제 캣탭은 완전히 에너지로 특화됐으니까 그쪽으로 보시면 되고 K2는 아까도 크게 4개로 그룹핑해서 큰 사업 위주로 나가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커버하기 때문에 상당히